선생님이 나 쳐다보면서 너 왜 이렇게 나 빤히 쳐다보니? 너 나 좋아하니? 한 번은 반 친구가 내 가슴을 툭 치더니 남자애가 가슴이 왜 튀어나왔나 얘기하는 거야. 그럼 왜 내 눈치는 못 채는? 아, 따신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진이네입니다. 따진이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학창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희 엄마가 따로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청각장애에 대해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학교를 생활을 잘 보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엄마가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청각장애가 있다고 안 하고 다영이는 귀가 좀 잘 안 들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랑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제가 직접 앞에 나가서 나는 청각장애가 있고 입모양을 보면 더 잘 알아듣는다 라고 제가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언어 재활을 하느라 초등학교를 1년 늦게 입학하는 경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9살 때 초등학교 보낼까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연년생 언니가 있는데 제가 울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언니는 8살에 초등학교 갔는데 왜 나는 9살에 가라고 해? 해서 저도 8살 때 바로 초등학교를 입학했었습니다. 제가 초 6학년 때 오른쪽에 와우를 했는데 그때 프리덤 모델이었거든요. 그거 본체가 크다 보니까 가슴 쪽에 고정시켜야 했는데 한 번은 반 친구가 내 가슴을 툭 치더니 남자애가 가슴이 왜 튀어나왔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아니고 두세 번 하면 좀 놀리길래 별 반응 안 하고 그냥 갈 길을 갔지. 저는 초등학생 때 몇 학년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이 거의 매일매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단어 카드를 보면서 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맞춤법을 정확하게 익히니까 그때 받아쓰기를 거의 맨날 100점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심장병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 친구는 그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언제까지나 너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생각나고 사실은 이제 장애 유형에 맞게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잘 없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 듣지 못하는 거는 숙제를 놓칠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한 번 더 확인시켜줘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제가 숙제하라고 한 거를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때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애들 앞에 다 나와가지고 발바닥 매를 때리시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저를 가리키면서 쟤는 왜 안 맞냐 그랬더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선생님이 다영이는 귀가 잘 안 들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좀 얄밉다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매 안 맞았다고 했잖아. 나는 애지랑 같이 다 매 맞았던 건 기억이 나지. 왜 맞았어? 말 안 들어줘. 똑같이 매 맞았지.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청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도 질끈 묶고 다니고 그런 보청기가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제가 워낙 말 잘하고 소통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딱히 뭐 청각장애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음악인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가창시험이 꼭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음악 추임평가 있었는데 그때 티리톰바라는 곡을 있었는데 그 무슨 곡이야? 티리톰바가 뭐야? 한번 불러봐. 티리톰바 이런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친구들이 차례대로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 차례가 되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보면서 천천히 피아노 치면서 같이 노래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했고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 때 수행평가곡이 그 독일 노래 이히리베 드이였거든요. 저는 그때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해서 갔는데 저도 그때 반 아이들이 한 명씩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악 선생님이 따로 옆에 반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셨거든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던 건데 노래를 부르고 나서 다시 음악실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다현이가 노래를 너무 잘 불렀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잘 부르지. 근데 너무 부끄러웠는데 막상 점수가 C가 나온 거예요. 에이 알고. 잘 불렀다고 막 칭찬해 주셨는데 막상 C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음악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어땠어?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지. 나는 체육판가는 줄이 등에 맞대고 구령 외치는 게 있었거든.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맞대고. 근데 친구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 뒤에 친구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릴까봐 걱정 많이 했었거든. 너무 긴장하기도 했고 박자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왜 구령을 안 외치냐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 긴장했다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도 고집 끄덕거리면서 이해해 주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그런 게 어렵지. 그러니까 음악도 박자 맞춰야 되지, 체육도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그런 협동 과제가 있으면 내가 괜히 박자를 못 맞출까봐 긴장되고 그런 게 있었지. 맞아. 그리고 그때는 남자애들이 막 운동하고 오면은 막 땀 냄새 나고 그랬잖아. 장난 아니지. 남자애들이 그리고 나 농구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아무래도 농구하다 보면 땀도 흘리고 와우 기기 가끔 떨어지거든. 그래서 아예 와우 기기를 빼고 농구를 했지. 근데 그때 와우 빼면 보청기도 있잖아. 보청기도 같이 뺐지. 땀이 흘리니까. 그러면 애들이랑 농구할 때 어떻게 했어? 내가 안 들리니까 눈으로 집중하고 눈치껏 패치하고 그랬지. 그럼 왜 내 눈치는 못 채는? 너무 경치 좋지 않나? 그리고 우리 자리 얘기가 빠질 수 없지. 맞아. 저희는 항상 맨 앞에 앉아야 됐거든요. 난 아닌데. 왜? 내가 키가 크다 보니까 맨 앞에 앉으면 안 보여서? 안 보여져. 그래서 차라리 맨 앞에 앉은 거보다 양 끝에 있는 거기 사이즈 자리에 앉았지.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잘 들었어? 내가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집중 안 했지. 저는 이제 가까이서 입모양을 봐야 되니까 항상 거의 맨 앞에 앉았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뭐 사춘기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점점 이제 앞자리에 앉는 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안경 쓰고 빠글빠글하게 파마하신 남자 영어 선생님이 학기 초에 수업을 할 때 제가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 쳐다보면서 너 왜 이렇게 나 빤히 쳐다보니? 너 나 좋아하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진짜? 수학 선생님도 너 왜 이렇게 나 빤히 쳐다보냐 부담된다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아마 너무 바쁘셔가지고 각 과목 담당 선생님한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바로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청각 장애인이다. 그래서 입모양을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오해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애들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친구는 청각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라고 말해주는 친구도 없었고 그리고 저도 그때 소심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좀 지금처럼 적극적인 성격이었으면 제가 청각 장애가 있어서 입모양을 봐야 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교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교도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편의 지원을 받으러 갔는데 문자 통역 이거는 어렵고 도와줄 학생을 한 명 정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담당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과 동기한테 부탁해서 처음에는 그 교실 뒤에서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타자 소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았던 게 내가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이 동기가 타이핑을 해주는 거다라고 그때는 또 말도 못했고 그래서 좀 그런 눈치가 보이니까 나중에는 그냥 동기가 필기 쓴 거 보고 옆에서 따라 쓰고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대학생활 수업 따라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쉽지 않았지. 그리고 그 동기랑 항상 시간표도 같이 맞춰야 됐고 처음에는 교양 선택도 같은 과목을 듣다가 나중에는 그냥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듣고 저는 그냥 도움 받는 거 없이 혼자서 수업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각 장애별로 지원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동 알람 시계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잘 돼 있던데 아마 저도 그런 문자 통역 지원들을 받았으면 시험을 더 잘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왜냐면 그때는 전공 수업이 막 3시간씩 하고 칠판을 쓰는 거 없이 대부분을 말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도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런 거 따라가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과제 같은 것도 제가 영화를 전공했는데 사운드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리를 듣고 과제를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교수님께서 따로 그 사운드 관련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후감을 냈는데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필기할 때 교수님이 말하는 거 듣고 써야 되잖아. 나 그게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럴 때는 동기한테 책 빌려달라고 하고 아니면 동기 옆에 앉아서 필기하는 거 보면서 따라 적었지. 그러니까 이게 비장애인 분들은 수업할 때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를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저희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보면서도 필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앞에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벌써 다음으로 넘어가 있고 맞아. 이걸 필기하고 있으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동기가 필기한 거를 봐도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지금은 어플도 스마트폰도 실시간 자막이 너무 잘 되니까 어차피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때 문자 통역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었으면 수업도 더 재밌게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쉽다. 진짜. 어차피 공부 안 했다며. 그건 그렇지. 한 번은 대학생 동기가 제 귀를 보더니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화음이라고 말해줬더니 동기가 처음에는 이어폰인 줄 알았다고 되게 너무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인공화음을 보여주는 게 좀 창피했고 부끄러웠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공화음은 나만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는 인공화음 커버 예쁜 게 많잖아. 맞아. 멋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외에서 그런 커버들을 주문해서 한번 착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자기 뭘로 할 거야? 나 무조건 화려한 거. 화려한 거? 화려한 거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데 인공화음만 대여하고. 큐빅 박아줄까? 햇빛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겠네. 내가 만약에 그때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거 있어? 그때 돌아간다면 나는 당연히 모델학과 들어가지. 아, 그치. 그래도 지금 인스타 모델 하고 있잖아. 그냥 지금은 뭐 취미로 즐기고 있는 거지. 그치. 취미로 하는 거니까. 혹시 모델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환영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나는 영어. 영어. 영어 무조건 열심히 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본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성격이면 진짜 반장도 해보고 했을 것 같은데 반장을 한 번 못 해본 게 좀 아쉬워서 만약에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반장을 꼭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인데요. 그 책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도서관이나 서점에 진짜 많이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을 정말 많이 받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다 고르면 그게 뭐 10권이든 20권이든 다 사주셨거든요. 초등학생 때도 제가 방학 때 반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었어요. 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너네들도 이렇게 책 많이 읽어라 이렇게 하셨었고, 확실히 책 읽기가 정말로 좋은 게 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글쓰기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청각 장애인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뭐 말도 잘하고 글을 잘 쓰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데, 그 독서가 저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악기 연주. 악기도 꼭 하나 정도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아기 때부터 하면은 뇌 발달에도 정말 좋고, 그리고 나중에 취미로도 정말 즐기기 좋은 게 악기 연주인 것 같아요. 나도 어릴 때 피아노를 잠깐 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꾸준히 할 걸 그랬다. 왜? 피아노 치는 게 뭔가 멋지잖아. 그렇긴 하지. 그치. 그리고 또 기타 배우고 싶지. 그럼 기타 지금도 배우면 되잖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회가 있다면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악기 연주도 강추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청각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가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